어버이날 돈 없다던 딸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지난해 실직한 딸이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계속 서류 넣는데 연락이 없어. 나 이러다가 장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은 엄마,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나 미용실도 못 가겠어. 전화할 때마다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어쩌냐, 힘들어서. 김서방도 애 많이 쓰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면 항상 딸은 다 큰 딸 걱정 끼쳐서 내가 미안하지 뭐. 그래도 김서방이랑 나랑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날 오겠지 엄마? 그렇게 어버이날 별 기대 없이 간단한 점심을 한다기에 동네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는 딸이 주는 선물을 받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큰 꽃다발이 다 있어? 내가 엄마 꽃 해주려고 하니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고민했는데 김서방이 아이디어 줘서 새벽 꽃시장에 갔다 왔어요. 일찍 왔다고 엄청 싸게 샀어. 이쁘지 엄마? 나 용돈은 못 드려도 꽃은 엄마한테 안겨주고 싶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고마워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이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렇게 한가득 꽃을 들고 집에 돌아오니 넉넉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되지 싶더라고요. 줄 게 없어도 서로의 시간을 내주고 마음 써주고 가끔 힘들다 투정도 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딸아이의 마음이 이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린이날 손주 용돈 지워졌는데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맞벌이로 매일 바쁘다던 아들 부부가 잠시 들른다고 집에 왔습니다. 가족 여행 가는데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는 예약이 다 차서 못 모시고 간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괜찮아. 직장인이 이럴 때 쉬어야지 언제 쉬어.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보고 좋은데 잠시 있다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에 보태세요. 식사도 못 챙겨드리고 가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얼른 돈을 꺼내와 손주 손에 쥐어주며 우리 손주 어린날인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손주 손을 툭 치며 아버님, 누가 애들한테 돈을 쥐어줘요. 돈이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TV도 안 보세요? 제가 이러니 오기가 싫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왔다고. 그래, 아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오지 마라. 올해 집 한 걸로 큰애 너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나 귀하게 생각하는 둘째한테 줄란다.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속이 좁아진 건지 아니면 서운한 게 폭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해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산후조리원 이모님이 아기에게 하는 행동이 충격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밤새 수유며 아기 돌보느라 낮에는 낮잠을 자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산후조리원 이모님이 아기를 거실에서 돌봐주었어요. 이모님, 저 잠시 쉴게요.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잤다면서요. 얼른 들어가 푹 쉬어요. 그러고는 잠이 들다 깨면 거실에서 말소리가 매번 들렸습니다. 이모님이 통화를 하시는 건가? 저는 아기 돌보는데 전화 통화하는 이모님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산후조리를 연장할까 고민하다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홈캠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모님이 아기에게 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모님은 아기를 안고 눈을 마주치며 재민아, 우리 벌써 일주일을 같이 보냈네? 너는 참 예쁘구나. 눈도 반짝이고 코도 반짝이고 입술도 반짝이고 엄마 아빠는 네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예쁘게 자라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살아. 매일매일 사랑받고 엄마 아빠랑 재미나게 살아 알겠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겨우 일주일 보고 헤어질 텐데 이렇게 정성 가득히 돌봐주시고 아이에게 축복해주듯 해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모님에게 여쭙습니다. 저희 재민이 예뻐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주일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모님은 당연한 듯 연신 웃어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예쁜 아기 오래 봐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막막했던 찰나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으로 아기를 돌봐주신 이모님이 멋지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버이날 오지도 못하게 하는 친정엄마의 이유가 충격입니다. 몇 해 전부터 5월에는 가족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가 오지 못하게 해서요. 명절 생신 때도 동생네와 함께 찾아가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유독 5월 어버이날쯤 되면 친구들과 개모임에서 여행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두 해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외향적인 분도 아니시고 친한 분들은 고향에 다 계실 텐데 그해 5월에도 꽃구경 가신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내 마음에 걸려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에 엄마에게 갔습니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와봤거든요. 엄마, 지금 왜 여기 있어? 시골에 친구들 보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훈의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이번에는 안 가기로 했어. 남들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랑 밥도 먹고 꽃도 구경하러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5월에 어버이날만 되면 못 오게 하잖아요. 벌써 몇 년째인 줄 알아요? 매년 진훈에 갔다니까 놀러. 진짜야. 엄마, 그럼 내가 지금 전화해서 진우한테 물어볼 거예요. 미정아, 무슨 전화를 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요, 엄마.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정이랑 너랑 둘 다 며느리잖아. 5월에 사돈네 생신에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챙길 게 얼마나 많니. 순정이는 외벌인데 얼마나 빠듯하겠어. 엄마는 너네들이 덜 힘들었으면 하니까 나야 나중에 봐도 되지. 저는 그 말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직까지 다 큰 자식을 어린아이 보듯이 마음 써주신 엄마. 그 마음을 생각하니 행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위해서라면 이젠 안 돼요. 뭘 우리가 큰 걸 해준다고 그것도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나 가슴에 한 생겨요, 엄마.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안 되지, 안 돼. 내 자식 가슴에 멍들면 안 되지 하시며 어머니도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린이날 아들네가 온다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어머니,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 이틀밤 자고 갈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불 빨래, 화장실 청소, 이틀치 음식 장보기, 그러고 나면 며칠 몸살로 못 일어납니다. 이제 56. 그래도 결국엔 말했습니다. 그래, 지민이 데리고 와라. 그런데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새벽에 푹 목 주무시는데 밖에서 나들이 겸 저희랑 시간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근처 식당 예약해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줘서 속상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퇴직금으로 주식해서 손해본 시아버지께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요즘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신지 싱글벙글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주말에 갔을 때 손주 과자값 하라고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따로 봉투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용돈이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며느리 용돈 주는 게 최고 멋진 아버지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하하 웃으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한데요.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렇게 난생 처음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 후 시댁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도착하니 어머님이 수척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요? 저희 온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버지가 올해부터 주식을 했어. 친구들이 만나면 주식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게 산 주식이 매일매일 오르는 거야. 아버지가 신이 나서 더 샀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댄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거 네 아버지 퇴직금이잖아. 그거 벌어서 니네들 용돈 주고 여행도 갈 거라고 시인났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그거 아버님 퇴직금이잖아. 아버님, 어머니 이러다 생명나시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난해 우리 주식해서 수익 난 거 모아놨잖아. 그거라도 좀 드리면 어때?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돼? 사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 우리 결혼할 때 집값 보태주시고 퇴직금밖에 없었잖아. 그래 여보, 우리는 천천히 또 모아가자.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은 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 가지고 계셔요. 민정 엄마야, 아서라. 어머니, 받아주세요. 저희도 효도해야 복 많이 받죠. 그날 저녁 아버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고마워. 이거 잘 가지고 있으마. 고맙고 미안하다. 남편과 제가 효도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49제 상차림 준비하는 아내의 한 말이 충격입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49제 돌아올 때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처형네도 주말 부부로 바쁘고 당신도 요즘 몸 안 좋으니까 우리 49제는 절에서 모시면 어때? 아내는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그럴까? 언니도 직장 생활에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장모님 49제를 제가 알아보고 장소며 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을 남겨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49제 상차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엄마 요양원에 음식해서 다닌 지 10년이 넘었잖아. 우리 엄마 내 음식 먹고 여태 지내다 가셨는데 제사도 안 지내는데 마지막 상은 내가 차려주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아내는 김치며 밑반찬을 장모님에게 해서 가져다 주며 지냈습니다. 이제 지치고 힘들만도 할 텐데. 그렇게 아내는 3가지 나물, 3가지 전, 살아생전 좋아하시는 잡채의 탕국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음식하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마지막에 엄마가 투석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 그런데 엄마 가시고 오히려 수월해진 게 아니라 더 생각나고 보고 싶더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 엄마 보내드렸으니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엄마 신경 쓰느라 잘 못 챙긴 것 같아서. 저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모님도 살아생전 이런 딸 두어서 행복하셨겠지요? 마음 착한 아내가 장모님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신혼집 집들이 와서 시아버지가 한 행동이 충격입니다.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집들이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게 장만한 음식을 다 같이 먹고 가실 때 불고기, 잡채, 샐러드, 겉절이 김치를 조금씩 나눠 담아드렸습니다. 아버님, 형님, 음식 넉넉히 해서요. 조금씩 담았어요. 아버님이 놀라시며 아이고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챙겼어. 친정엄마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했어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냐 잘 먹겠다. 실은 엄마가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과 얼마 전 사별한 시누이를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며칠 후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 잘 먹었다고 사돈께 전해드려라. 그리고 아빠가 네 통장으로 돈 좀 보냈어. 지난해 못 받은 퇴직금이 이제 나왔지 뭐냐? 이거 보태서 차 사거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친정엄마와 시아버님이 멋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대학생 아들 자취방에 반찬해서 들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이라 반찬을 해서 들고 자취방에 갔습니다. 엄마, 무슨 반찬이에요? 밥해 먹을 시간 없어요. 아들이 귀찮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귀찮다고 밥 거르면 안 돼.
그리고 용돈도 부족하다며. 학교 근처니까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으라고 해봤지. 엄마, 학교 과제가 많아서 그럴 시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업에 집중하라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준다는데 제가 언제 더 달라고 했어요?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지. 아들 자취방에 용돈까지 월 15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것도 모자르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 엄마 아빠의 최선이야. 부족한 건 네가 힘들더라도 아껴 쓰던지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해. 그리고 우리는 너한테 늘 최고가 되라고 한 적 없어. 다른 애들이랑 비교한 적 없다고. 그러니 너도 엄마 아빠 다른 집이랑 비교하면서 버릇없는 소리 하지 마.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우리 하나도 안 기쁠 거야. 그렇게 남편과 휘칸이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더 못해주는 부모 마음, 아이는 알까 싶고.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고 마음이 힘들어서 짜증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저보다 더 적은 용돈으로 일하며 바쁘게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문자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 키우진 않았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이 멋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